안녕하십니까. 송국군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1월 19일 인사드립니다. 요즘 언론에 이준석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물론 종이신문이나 좀 권위 있는 이런 그 매체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인터넷 매체 그리고 라디오에 계속 이준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하루 또 이야기의 방향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좀 오락가락하는 그리고 또 허풍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그 내용들이 쏟아지는데 어쨌든 이것을 좀 한 번은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준석의 최근 언행 또 여기서 이 방송에서 이 말하고 저 방송에서 저 말하고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준석의 이 수요는 거의 없어져서 잠잠해져 있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뭐 영입을 대사면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부산까지 찾아가고 또 조롱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준석의 존재가 다시 부상을 했는데 이준석은 그 기회를 타서 본인과 친한 좌파 성향의 매체에 계속 출연을 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범여권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체 진상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그만 이 폐기를 해야 되는 이준석 카드는 이제 범여권에서는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2월에 탈당을 하겠다.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이제 그 이준석 지금 말하는 것은 12월까지 기다리다 탈당을 하겠다. 왜 당장 탈당을 안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 이 말은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선대위원장을 주든지 아니면 공천 지분을 주든지 일정 부분 공천 지분을 포함해서 2개 다 주든지 이것을 지금 이준석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흘리고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치광이 전략이다. 미치광이 전략. 이것이 외교 용어죠. 매드맥스 스트레이티지 또는 매드맥스 시어리 그러는데 광인 이론에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이것저것 막 음포를 놓고 어떤 끝판을 볼 것처럼 이렇게 해서 협상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려는 전략이죠. 그래서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결국 본인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누가 직접 좀 붙잡아주고 그리고 본인에게 이 공천 지분권도 주고 선대위 지휘권도 맡기고 이런 것을 지금 원하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최고 목표지만 그게 안 되면은 좀 편한 지역에 출마를 하기 위한 국민의힘에 남아있으면서 그까지도 아마 협상의 마지막 카드로 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래서 본인이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실제로 본인이 뭘 하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하고 또 앞뒤가 맞지 않고 어제 한 말을 오늘 또 뒤집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가장 대표적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에 놓는 것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TK 신당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신당을 만들겠다. 자, 이것은 보수 신당이죠. 그런데 또 호남에서도 먹히는 신당을 만들어서 호남에서도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건 진보 신당이죠. 우파 신당, 좌파 신당. 그리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 진행 금태섭과 같이 해서 신당을 만든다. 이거는 중도 신당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건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대략 이겁니다. 신당을 만들어서 자기는 TK 지역에 출마하겠다. 이런 게 본인이 내세운 건데 신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용 신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한 2번 정도, 1번에 2원 주고, 그리고 이준석 본인이 2번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그 이야기는 자기가 하지 못하니,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다 시키고, 자기도 대구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흘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소위 말하는 블러핑, 뻥카이고, 또 미천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한번,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또는 유력인사의 멘토로, 멘토를 적용을 해서 한번 파헤쳐보죠. 얼마나 이게 블러핑이고 또 미천도 없는 것인지
원래 이 진패가 좋으면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가 별로 쓸데없는 이런 패를 가지고 있으면, 도박판에서 패를 가지고 있으면은 일부러 뭐 블러핑도 하고 뻥카도 날리고 또 자기가 미천이 없을 때 그렇게 하죠. 미천이 두둑하면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진패가 별 거 없고 또 미천도 없고 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허풍, 허장생세를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원하는 것은 나중에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이 국회 뭐 물구나무 써서라도 간다 이런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국회에 입성을 하는데 국민의힘 줄을 잡고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런 심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원래 이준석의 이 미천을 들춰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제가 통계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쨌든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었죠. 자, 내년 1월까지로 돼 있는 당원권 정지 지금 풀어줄 테니 들어와라 했는데, 아주 조롱을 하면서 이준석이 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12월까지 기다려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뻔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인요한이 제안했던 그 상태에서 본인이 국민의힘에 다시 철거문이 들어가면은 총선에서 노원병에 출마를 해야 되죠. 서울 노원병. 왜 그러냐면 본인이 거기서 3번이나 출마해서 3번 다 떨어졌고, 특히 계속 본인이 출마를 하면 노원병이 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지옥 거니까. 노원병을 떠나겠다는 당장은 말을 못하죠. 선거 앞두고. 나중에 선거 임박해서 뭐 다른 데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노원병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냥 당협 복귀를 하면 노원병에 출마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노원병에 출마하면은 4연속 패배를 할 가능성이 엄청 높죠. 왜 그러냐면은 본인도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노원병 그 구도와 관련해서 이 폴리뉴스, 인터넷 매체 폴리뉴스가 PNR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노원병에서 이준석이 3번이나 떨어졌던 노원병, 이준석은 처음에는 2016년에는 안철수에게 떨어지고 2018년 노원병 보궐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는 이 민주당 김성한에게 떨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PNR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치고 김성한이 그대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치고 가상대결을 붙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민주당 후보 김성한, 노원병.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준석이 26.9%, 김성한이 49.7%. 즉, 이준석은 한 27% 득표를 하고, 김성한은 50% 득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반에도 절반에 겨우 미치는. 그러니까는, 김성한이 더블 스코어로 승리를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2016년에 처음에 안철수에게 졌을 때 31.3%를 얻었고, 그 다음에 김성환에게 졌을 때 27.2%를 얻었는데, 자, 그것보다도 더 낮은 거죠. 낮은 거고, 그뿐만 아니고, 2020년에는 김성환 민주당 후보에게 상당히 좀 선전을 했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44.36%를 얻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이렇게 44.36%를 얻은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 중에서 이제 이준석을 선택을 했겠죠. 그때만 해도, 2020년만 해도. 2020년에 보수 대통합이 있었고, 그때 새로 합류를 했죠. 자, 그런데, 그때 44.36 받는 것보다 거의 또 절반으로 이준석은 노원병에서 인기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도 이걸 다 파악을 했겠죠. 더구나, 여기서 보면은, 자, 노원병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기존 지지층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성한을 86.6%가 지지합니다. 거의 다 뭐 지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대로.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이준석이 공천을 받으면 찍겠다고 하는 사람은 55%밖에 안 됩니다. 55%. 비정상이죠. 자기 당 후보인데.
민주당 지지층이 김성환을 찍는 86.6%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준석을 찍겠다는 것은 5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55%만 이준석을 찍고 나머지는 어디 가느냐? 보니까 오히려 김성환에게 11.3%가 가고 나머지 33.7%는 지지 후보 없음, 무당청으로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노은병에서 자기가 3번이나 출마했던 노은병에서 완전히 외면을 당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서도 사실상 퇴초를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인요한 위원장이 사면을 해준다고 했을 때 바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 험지가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이준석에게는 사지죠, 사지. 사지에 출마를 해야 되니까는 거기에 가지 않고 지금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거기 말고 좀 좋은 것을 주고 뭐 지분도 주고 역할도 주고 그것을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계속 그 뻥카를 날리는 것이 TK 출마설. 자, TK 출마설은 또 얼마나 제가 허황된 것이고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신기록 같은 것인지를 제가 수치와 멘토를 통해서 전해드리죠. TK 출마한다고 하면서 뭐 정당을 만들든 무소속이든 자기는 이제 TK 출마를 한다고 하면서 대구의 특히 TK 대구 경북청에서도 대구를 겨냥해서 대구 국회의원들 12마리 앉아서 밥만 먹는 고양이, 비만 고양이 이렇게 조롱도 하고 가장 나쁜 놈과 붙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꽂는 그 후보, 대구에 내려꽂는 후보와 붙겠다. 반개혁적인 후보와 붙겠다. 이렇게 계속 뻥카를 날리고 있죠. 뻥카를 날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이준석이 대구에서 먹힐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대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무슨 뭐 가장을 해서 말하거나 막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근데 이준석에게는 비교적 우호적입니다. 홍준표가. 홍준표가 이준석에게 우호적인데 이준석이 대구 출마를 하면서 마치 대구에서 자기가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하니까 계속 그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현지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시장인데 야 이거 이준석이 정세 판단에 미숙한 것 아닌가? 상황을 잘 모른다는 거죠. 상황을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알면서도 뻥카 치는 건지 그거는 뭐 별개로 치고 홍준표 이런 말을 합니다.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준석은 태산, 명동, 서일필이 돼가는 느낌이다. 태산이 막 뭐 무너질 듯이 큰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겨우 나오는 것은 지새끼 한 마리. 서일필. 지새끼의 비유를 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뭐 본인의 생각만은 본인이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겠죠. 다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있고 시장쯤 돼 있으면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보고도 하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같은 것도 다 받아봅니다. 그 결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는다. 지금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봤자 태산, 명동, 서일필이다. 실제로 한길리서치가 최근에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 뭐냐면은 11월 11일부터 13일 사이니까 최근에 한 건데 쿠키뉴스에 의뢰를 해서 만약에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요즘 뭐 자주 올려 다니죠. 또 이준석과 김종인은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신당을 만들면은 어느 쪽을 지지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전국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32.0, 국민의힘이 31.0, 그러니까 1% 차이가 나고 이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16.0이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이 신당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기보다 지금 이제 중도층에서 그런 신당에 놓은다면은 신당을 한번 지지를 해볼 수도 있어. 이 정도지. 나중에 선거에 나왔을 때는 실제로는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 큰 이변이 없는 건데 어쨌든 16.0%가 나왔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16.0%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가장 많은 건 무당층 24%. 그리고 무당층 23%가 일로 간다는 거죠. 뭐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하던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3.7%가 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1.4%가 가니까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마치 이준석이 당을 만들면은 그것이 국민의힘 후보들 표를 뺏어가서 수도권에서 엄청난 피해를 국민의힘이 볼 것처럼 뭐 하태경이나 뭐 윤상현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이것뿐이 아니고 최근에 계속 나옵니다. 이준석 신당을 만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이 비슷비슷하게 이탈을 하거나 또 어떤 조사, 뉴스토마토 같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준석을 여전히 보수 우파 사람으로 일종의 착각을 하는, 이준석은 오히려 진보 좌파 쪽에 더 많은 응원을 받습니다. 그 유권자들에게. 자, 그래서 이런 결과도 지금 다른 조사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대구에서 먹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 한길 리서치 기준으로 어쨌든 16%를 지지를 받았죠. 이준석을 비롯한 이 신당이. 그런데 이걸 지역별로 해보면은 오히려 대구 경북이 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심지어 호남에서 이 신당을 지지하는 게 17%인데 대구 경북에서는 14.8%. 더 낮죠. 그리고 특히 이 전국 평균이 16%인데 그 16%보다 대구에서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더 낮을 뿐더러 그리고 호남보다도 더 낮은 그런 상황이 여론조사 이 수치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만들어도 뭐 16.0%를 받지만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 정도 받지만은 이것은 실제로 총선에서 뭐 찍어줄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제3지대 정당에 대한 주목도를 표시를 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일단 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비슷하게 그쪽으로 이탈을 한다. 그 점 하나하고 하나는 이준석이 마치 자기가 대구에서 엄청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이 호남에서보다 TK, 대구, 경북에서 더 지지를 받지 못한다. 전국 평균보다도 더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TK 출마, 뭐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가장 나쁜 놈과 붙어도 자기가 이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꽂는 그 후보와 이겨도 붙어도 자기가 이기고 뭐 반개혁적 후보와 붙어도 자기가 이긴다. 이건 전부 다 뻥카죠. 미천 없이 손에 쥔 패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블러핑, 허풍을 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창당을 위한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선 사람 먼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준석에 대해서 눈들머리를 치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이준석에게 좀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얼마 전에 그 식당에서 역한에 있는 안철수 의원에게 뭐 안철수 씨 조용하고 밥 좀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막 고함을 질렀던 이런 것을 그 여의도 정가에서는 참 그런 것은 금기시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식당 안에서 서로 뭐 소리가 좀 들린다고 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아버지 뻘인 사람에게 국회의원에게 안철수 씨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지금 뭐 자충우돌을 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에 같이 했다가는 우리도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런 인식들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빔형계를 비롯해서 뭐 양향자 그 신당도 있죠. 그런 데서도 지금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이준석은 그러니까 이준석이 모두에게 혐오, 기피 인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거기다가 또 하나 그 신당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작업 문제인데, 일단 신당 창당 절차는 이렇습니다.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200명 이상의 창당 발기인을 모아서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 그 5개 이상 시도당에 각각 그 1000명 이상의 당원수를 모아야 되고, 또 그리고 중앙당에 창당 등록을 하는 이런 그 수순을 밟는데, 이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 뭐 유명무실한 정당들도 있죠. 그런데 그 정당들마저도 창당을 하는, 그러니까 날림정당은 최소한 1억 원은 든다. 그런 정당, 거의 뭐 1억만 순간에 걸쳐놓고 뭐 활동도 안 하는. 그런데 번듯한 정당을 만들려면은 가령 뭐 그 전에 그 위성정당, 비례대표형 위성정당 이런 정당들도 한 20억 정도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억 정도는 신고한 금액이고, 실제로 더 크게 번듯하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민주당이든지 뭐 국민의힘 이 정도 정당을 창당을 하려면 수백억 원이 들어가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작업 여력이 있을 것인가? 자, 그 문제 때문에 최근에 과연 이준석이 정당을 만들 것인가?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쯤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지금쯤은 이준석이 5개 시도당 창당 작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1000명씩 전부 다 그 입당원서를 받아서 뭐 중앙당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 신당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다른 것을 얻어내려고,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제 또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이 이준석이 자기가 출마를 해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대구에 가서 일종의 팬 미팅 같은 걸 하면서 상당히 바람을 일으켰죠. 자, 그런 조급함 때문인지 어제 갑자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종의 신당 창당 사전 작업으로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글을 올렸는데, SNS의 글을 통해서 지금 이름과 성별, 거주 지자체 정도의 지속적인 연락망 구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을 받아서, 그런데 그 대신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는 별도의 안내를 할 계획이다. 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일종의 온라인 연락망을 구축하는 서명을 받겠다. 그래서 이게 신당 창당 사전 작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고 일어나니 26,800명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라인상에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다. 이 920대는 뭐냐면 장지원 의원이 얼마 전에 관광버스 92대를 동원해서 4,200명을 모았죠. 아마 그것을 뭐 겨냥을 해서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상황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상에서 뭐 신당 창당 뭐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연락망을 구축하겠다 해서 서명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 신당을 만든다면서 지구당, 그러니까 지역당을 만들려는 시도가 전혀 없으니 이것이 블러핑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나오니 본인이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시작을 했다. 근데 사실 뭐 28,000, 오늘 뭐 한 3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SNS에 글을 올려서 연락망을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기에 일단 본인의 연락처 같은 것을 간단한 연락처 등록을 해놓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준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한번 살펴보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뭐 3만 명, 이것이 대단한 숫자는 아닌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준석에게 어떤 자리를 주고 시본을 줄 이유가 없어졌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를 해도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쪽으로 이탈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선거 전략상으로도 이준석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이 어떤 딴 살림을 차릴 그런 여력도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지율, 가장 중요한 게 지지율이죠. 근데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이 유권자들도 아주 극소수, 그것도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이탈을 하게 되니까 이준석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건들지 않고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총선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길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은 어떤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패도 마땅치 않고 미천도 거의 바닥이 난 상황에서 아예 처음부터 없었죠. 정치적 미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미천이 없는 상황에서 이 블로핑을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얻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 필요도 없고 지금은 말려들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